위기 후 2년 뒤를 조심하라? 미국 증시에 일명 2년차 징크스가 있다 그래서 얘기를 해보려고 합니다. 아마 애플 주주분들은 기분이 좋으셨을 거고 어리둥절 하시기도 하셨을 것 같아요. 저도 그런 느낌을 받았거든요. 애플이 신고가를 찍었습니다. 물론 애플 올해 주가 상승률이 그렇게 높진 않거든요. 아직 20% 정도니까. 그렇긴 한데 뭐 때문에 올랐냐? 굳이 핑계를 보니까 2025년까지 완전 자율주행 전기차 출시하겠다, 이런 루머 겸 기사가 나오면서 신고가를 시원하게 뚫었습니다. 사실 애플이 전기차 자율주행한다, 이거 처음 나온 뉴스도 아닌데 참 지금 시장이 분위기가 좋긴 하구나. 왜냐면 이렇게 분위기가 좋을 때는 작은 호재에도 크게 반응하는 편이고, 시장이 안 좋을 때는 아무리 좋은 기사가 나와도 무덤덤하거든요. 그래서 지금 지금 시장 분위기가 엄청 강하구나, 이런 게 느껴지기도 하고, 굳이 좀 더 핑계를 찾자면 애플의 자율주행 전기차가 구체화됐다. 예를 들자면 자율주행차에 쓸 자체 반도체 개발이 거의 완료됐다. 업데이트가 된 거니까요. 거기에 페달, 핸들이 없는 쪽으로 방향을 확실히 잡았다, 이런 이야기들이 나오면서 이제 진짜로 하려나 보다. 빠르면 2025년이라고 합니다. 그런데도 4년, 5년 남았는데도 주가가 벌써 움직이는 모습입니다. 사실 이게 주가가 올라주면 좋긴 하지만 기대감에만 오르는 건 또 기대가 식거나 증시 분위기가 안 좋아지면은 금방 가라앉아 버리거든요. 아무튼 증시 분위기가 전기차, 자율주행차, 차만 붙으면 오르는 분위기고, 또 하나 더 있죠. 엔비디아, 메타버스의 최대 수혜주라고 하면 역시 그래픽 반도체 만드는 엔비디아 빼놓을 수가 없는데, 아침에 일어나서 깜짝 놀랐습니다. 8% 넘게 급등, 사상 최고가 행진을 하고 있는데요. 보시면은 이렇게 급등했는데 또 급등을 하는 거 보면서 와, 지금 증시 분위기가 엄청 강하구나, 이걸 한 번 더 느꼈습니다. 제가 가장 좋아하는 주식 중에 하나가 이제 엔비디아인데, 보시면은 이번에 실적 발표하면서 실적이 다들 잘 나올 거라고 생각을 했는데 그거보다도 잘 나왔습니다. 그래서 급등을 한 부분도 있는데요. 제가 이렇게 표현을 합니다. 반칙에 가까운 포트폴리오다. 이거 반칙 아니냐, 이런 식으로 하는데, 왜냐면 원래는 게임용 반도체 만들던 회사였습니다. 지금도 게임에서 나오는 매출이 가장 큰데요. 게임은 물론이고 데이터 센터 초호황을 맞으면서 55% 성장하고, 적자였던 자동차용 자율주행 반도체도 이제 플러스로 돌아서면서 전 분야 다 상승입니다. 현재 그리고 다가올 미래까지 다 가지고 있는 거의 반칙에 가까운 라고 생각을 하는 주식인데, 아래쪽 보시면 이 파란색이 게임 분야 매출이고요. 회색이 데이터 센터 매출입니다. 보시면 게임이 꾸준하게 성장해 오고 있었는데 회색 데이터 센터가 급격히 추격해 오는 걸 알 수 있습니다. 이 속도라면 데이터 센터 매출이 이제 엔비디아를 먹여 살리는 최대 분야가 되지 않을까. 실제로도 이번 실적 발표에서 엔비디아 CEO가 나와가지고 역시 데이터 센터 덕분이다. 아마존, 마소, 구글, 클라우드 3대장이죠. 데이터 센터 고객사 덕분에 실적이 너무너무 잘 나왔다. 말 그대로 아무나 이겨라 대표 주식이죠. 그래서 기분 좋아하고 있는 모습이고요. 또 거기에다가 대기업들이 AI, 인공지능을 본격 도입해서 쓰고 있다. 그러니까 오죽하면은 CNBC에서는 회사가 공급할 수 있는 규모보다도 수요가 더 크다, 넘친다, 지금 수요가 넘친다, 없어서 못 판다, 이런 분위기가 되니까 증시에서 안 그래도 분위기 좋은데 돈이 더 쏠리는 모습입니다. 제가 밤에 느꼈던 분위기는 거의 흡성대법이라고 하죠. 다른 주식들 팔아서 엔비디아 사는 그런 분위기까지도 보일 정도로 돈을 쫙 빨아들이고 있는 느낌까지 받았습니다. 그래서 어떤 기사를 봐도 좀 칭찬 일색이긴 하지만, 실제로도 게임용 그래픽 반도체 만들던 회사가 또 이렇게 시장이 확장되면서 데이터 센터에도 팔고, 인공지능 시대가 열리니까 AI도 팔고, AI로 할 수 있는 그동안 못했던 신약 개발도 하고, 암호화폐 시장도 커지고, 또 멀리는 자율주행도 본격화된다고 하니까 야, 이렇게 시장이 커지는구나. 역시 확장성, 시장은 꿈을 먹고 자라는데 기본 실적 플러스 이런 미래 기대감까지, 일명 스토리까지 받쳐주는 회사가 되다 보니까 주가가 잘 떨어질래야 떨어질 수가 없는 모습입니다. 불과 1, 2주 전이었나요? 엔비디아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처음으로 넘고 7등에 올랐다. 그때가 7천억 달러였거든요. 시총 7천억 달러 넘었다 있는데, 최근 장중에 잠깐이지만 8천억 달러도 넘어섰습니다. 이제 기사로도 1조 달러 넘길 것이라는 얘기가 나오기 시작했습니다. 엔비디아가 워렌 버핏의 버크셔 해서웨이 8위로 밀어내고 7등에 올라 있고요. 올해 수익률만 140%가 넘었습니다. 와, 이거 무슨 테마주도 아니고 미국 상장회사 탑10 안에 들어있는 주식인데 정말 급등주처럼 올라와 있습니다. 142%라니 좀 보고도 믿기지가 않는 숫자인 것 같고요. 그러면서 이제 진짜 1조 달러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한 20-30% 여기서 상승해주면은 1조 달러를 넘는데, 먼저 테슬라가 가 있죠. 테슬라가 시총 1조 달러를 넘기고 있는 상황이고, 페이스북은 이제 조정을 좀 받은 상황이어서 다시 1조 달러 밑으로 내려와 있습니다. 그리고 애플이 1위를 탈환했습니다.
치열합니다. 여기도 치열합니다. 애플 마소가 최근에 아마 보신 분들은 마소가 애플 꺾고 1위 올랐다라고 보셨을 텐데 또다시 애플이 이제 공급망 우려, 인플레이션 우려 완화 이런 이슈 나오면서 또다시 1위. 와, 완전 치열합니다. 어떻게 보면 되게 부러운 일이죠. 애플 마소 둘이 티격태격하면서 계속 올라가니까 대단한 것 같습니다. 지금 신고가 경신하거나 신고가에 바짝 붙어서 미국의 대장주들이 달리고 있는 상황입니다. 엄청난 증시 분위기를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지금 느끼시겠지만 종목도 양극화, 가는 놈만 가는 장세고 안 오르는 주식은 심지어 막 내팽개치는 느낌도 받으실 거예요. 안 오르는 정도가 아니라 더 떨어지는 양극화 느껴지실 텐데 시장도 냉정하게 말하면 양극화입니다. 국가 간 양극화인 거죠. 오죽하면 기사가 이런 게 나왔더라고요. 오늘 주식도 천조국, 삼성전자는 500원 오를 때 엔비디아는 80달러 올랐다. 무슨 얘기인지 봤더니 쉽게 말해서 최근 1년 동안 엔비디아는 2배 넘게 오를 동안 삼전은 떨어지거나 본전 정도밖에 안 됐다. 이런 이제 기사가 나온 건데요. 오죽하면은 여기 보시면 금융투자업계 관계자는 하도 투자자들이 관심이 없어서 아직도 삼성전자가 상장되어 있기는 하냐는 농담까지 나온다고 전했답니다. 얼마나 지금 이쪽 분위기가 많이 식었는지 알 수 있는 대목이기도 합니다. 여기 보시면 하얀색이 삼성전자 시가총액 추이고요. 여기 이렇게 청록색이 엔비디아 시가총액 추이인데 딱 1년 전만 해도 삼전이 엔비디아보다 시가총액이 높았는데 올해 넘어서더니 격차가 더 벌어지는 모습입니다. 이 양극화가 국가 간 또 종목 간에서도 이렇게 벌어지고 있는 장세입니다. 말 그대로 소외되는 주식은 더 소외되고 가는 주식은 더 가는 약간 이런 분위기가 이어지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다들 더 지금이라도 올라타야 되나요? 이런 질문들도 진짜 많이 하시는 것 같고 사실 저 같은 경우도 사놨지만 또 더 살 걸 이런 생각이 드는 그런 시점이죠. 오죽하면 이번 주 증시를 설명하는 그림도 이게 나왔더라고요. 주식시장이 오르기만 한다. 오죽하면 오르기만 한다는 얘기가 나오고 도대체 이 랠리를 멈출 수 있긴 한 걸까요? 가능이나 할까요? 지금 분위기가 그렇다는 겁니다. 이 그림 보시면은 하락장을 뜻하는 곰이 막 문 열라고 하고 있고 연준 의장이랑 황소, 강세장을 뜻하는 황소는 따뜻하게 겨울에 벽난로 켜놓고 술 한잔 하고 있는 모습입니다. 기분 좋게. 여기 심지어 곰들이 이렇게 사냥당해가지고 잡혀있는 모습까지 되고 있습니다. 하락론자들은 잡혀있고 들어오지도 못하게 막아놓고 강세장을 즐기고 있다. 이런 표현이 지금 딱 증시를 잘 설명해주는 그림 같습니다. 근데 저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분위기가 너무 좋을 때는 오히려 걱정이 되거든요. 좀 이상한 애다 이렇게 보실 수도 있는데요. 주식을 하다 보면은 오히려 조정이나 하락이 왔을 때는 좀 마음이 편하고 더 사야지 이런 생각이 드는데 오히려 이렇게 너무 좋다 다들 그러면 막 저는 오히려 불안합니다. 이렇게 급하게 오르면 결과가 안 좋은데 이런 식으로 남들이 다 좋다 할 때는 약간 청개구리처럼 어떤 우려가 있을 수 있을까 한 번씩 찾아보거든요. 지금 심리적으로도 극도의 탐욕 구간에 돌아섰습니다. 제가 불과 한 달 전에 이 장표 보여드렸거든요. 이게 딱 한 달 전에 공포 지수가 20에 있었습니다. 이게 0에 가까울수록 공포고 100에 가까울수록 탐욕인데 불과 한 달 전까지만 해도 다들 주식 팔아야 된다, 위험하다고 하던 증시 분위기가 지금은 안 사면 안 될 것처럼 하는 분위기로 또 완전히 뒤집혔습니다. 증시 분위기라는 게 이렇게 확확 바뀌거든요. 경험해보신 분들은 너무 잘 아시겠지만 불과 한 달 전 이 심리 지수가 20 구간까지 내려와 있었습니다. 그때 헝다 파산한다, 중국의 부동산 회사 파산한다, 물류 대란 때문에 못 오른다, 에너지 대란 때문에 큰 폭락이 온다, 테이퍼링이 와도 폭락한다, 금리가 올라도 폭락한다 이러면서 비관적인 분위기가 팽배했었는데 정작 그러더니 한 달 만에는 심리 지수가 탐욕으로 80에 가까운 수준입니다. 너무 탐욕이 많을 때는 조심하자라고 개인적으로 멘탈 관리를 하는 편이거든요. 조급해하지 말자. 또 차갑게 시장이 확 식는 경우가 많아가지고 저도 개인적으로 많이 당해봐서 그런가 봐요. 그래서 마인드 컨트롤도 하는 편인데 실제로 사실 오늘 이 자료를 같이 공유해 보려고 가져왔는데요. 미국 증시에 위기 후 2년차 징크스라는 게 있다고 합니다. 무슨 말이냐? S&P 500, 그러니까 미국 대표 지수는 글로벌 쇼크나 큰 위기 종료 직후나 1년 차에는 파죽지세의 주가 흐름이 이어진대요. 보통은 쉽게 말해서 위기 종료되고 돈 풀기나 회복에 대한 어떤 기대감으로 주가가 급하게 막 V자 반등이라고도 하잖아요. 보통 그렇게 되는데 2년 차부터는 그 상승 탄력이 확연히 둔화됐다, 떨어진다.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그렇다는 거예요. 저희가 감으로는 알고 있지만 진짜 그런지 몰랐는데 이거 보시면 대표적인 큰 위기들만 모아놓고 당시 위기가 종료된 연도 그리고 그 이후 1년차 위기 종료 2년차 이렇게 통계를 내보니까 물론 매번 그런 건 아니지만 평균적으로 여기 제가 숫자를 적어봤는데 위기가 종료된 해에는 12% 상승, 그 다음 해에는 15% 상승, 그리고 2년차에는 오히려 확 줄어든다는 거예요. 근데 이걸 공교롭게도 지금 코로나 종료 이후로 적용해봐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종료 직후 16% 상승, 올해 물론 지금까지지만 25% 위기 이후 1년차 때 상승률이 실제로 더 높고 내년에 어떻게 될지 모르지만 통계적으로는 위기
위기 이후 2년차는 별로 안 좋더라. 확연히 수익률이 떨어지더라. 이게 이제 통계적으로도 나와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감으로 알고 있었는데 실제로도 위기 종료 2년차 징크스가 있구나. 이렇게 생각을 해볼 수 있을 것 같고요. 참고로 제 개인적인 경험으로도 이 2년차 징크스에 동의를 하는 게 가깝게 2016년 때 중국발 위기로 미국 주식 플러스 전 세계 증시가 한번 폭락한 적이 있었습니다. 이때 이후에도 비슷하게 흘러갔었거든요. 2016년도 미국 증시 폭락 후 회복했던 해에는 신고가를 뚫었던 게 18번, 그 다음에 종료 1년 차인 2017년에는 무려 62번. 엄청나죠? 힘이 강했다는 게 느껴지죠? 신고가 경신을 이렇게 많이 했다는 겁니다. 그리고 2018년, 이때 이제 종료 2년차, 실제로도 금리 인상 연달아 1년에 3번이나 했던 해였죠. 이때는 급격하게 그 전에 비해서 신고가 경신하는 횟수가 확 줄어든 게 느껴집니다. 실제 증시 수익률도 제일 안 좋았습니다. 그리고 공교롭게도 2020년 코로나 위기 직후에도 신고가 경신 33번, 그 다음에 종료 1년차 2021년 올해 지금까지 무려 66번 신고가 뚫고 있습니다. 와, 작년에 2배입니다. 코로나 위기 직후보다 올해가 더 강했던 걸 알 수 있고, 그렇게 되니까 이제 이 통계적인 게 맞다면 적어도 확률적으로는 2022년은 올해 2021년보다는 좀 약할 확률이 높겠다. 이제 이거는 우리가 조금 투자하면서 염두에 두기는 해야 될 것 같습니다. 지금 증시 분위기가 좋은 건 맞지만 앞서 보여드린 것처럼 언제든지 또 차갑게 식을 수 있는 게 주식시장이어서 이것도 염두에 두고 리스크 관리는 항상 해야겠다, 이렇게 생각해도 나쁠 건 없지 않나, 이렇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안 그래도 이번 주에 좀 탐욕과 관련된 경고음들이 많이 나오긴 하더라고요. 제가 증시가 오히려 조정받고 하락할 때는 이런 기사를 안 보는데 너무 급하게 오를 때는 이런 기사를 오히려 찾아보거든요. 반대죠. 반대로 하는데 골드만삭스 CEO가 나와가지고 이렇게 말한 거예요. 탐욕이 두려움을 이기는 장세다 지금. 그러면서 뭐라고 붙이냐면은 40년 개인적인 이 경험이 있는데 업계에도 있었고 하지만 이런 시기는 당연히 있었지만 그 기간이 길지 않았다. 경험상 뭔가가 나와가지고 균형을 재조정할 것이다. 어렵게 우회적으로 말했지만 결국은 과열이 오래 가긴 힘들다는 거죠. 그래서 그런 말을 이제 한 것 같고, 물론 또 이거 보시는 분들 중에서 골드만삭스는 반대로 해야 되는 거 아니냐라고 하실 수도 있는데 뭐 그렇게 받아들이실 수도 있지만 그래도 조심해서 나쁠 건 없지 않나 싶은데요. 골드만삭스 CEO도 힌트를 준 게 결국 금리를 봐라. 결국은 뭐가 됐든 어떤 이유로든 금리가 상승하면서 이 과열을 시킬 거다 라고 대놓고 힌트를 줬습니다. 저는 그 말에 동의하기 때문에 금리를 꼭 챙겨보는데요. 제가 이거 가끔씩 보여드리는데 지금도 뉴스에서는 맨날 금리가 오른다, 금리 인상해야 된다 하지만 실제로 미국의 10년 금리는 횡보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풀린 돈들이, 지금 넘치는 돈들이 곳곳으로 막 가고 있는 모습이고, 이 미국의 대표 실질 금리가 더 오르거나 장기와 단기 금리 차이가 올라야 되는데 지금은 횡보하거나 심지어 떨어지고 있는 상황이어가지고 증시가 랠리를 하고 있는 모습도 분명히 있는 것 같고요. 그래서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이게 만약에 갑자기 또 급등한다거나 오르기 시작하면은 조금 조심해야 된다는 신호로 받아들이려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가 이걸 맨날 보고 있을 수는 없으니까 평소에 조금 리스크 관리를 미리미리 해두는 것도 나쁘진 않을 것 같습니다. 뭐 예를 들면 현금 비중을 좀 확보한다던가 포트폴리오에서 너무 위험하거나 고변동 주식을 조금씩 줄인다거나 그것도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오죽하면은 이제 한 방송 진행자가 일부 종목에 있어서는 닷컴 버블 같다라는 얘기까지 꺼냈는데요. 이분이 말해준 것 중에 그래도 좀 인상 깊었던 점이 있었습니다. 뭐냐면은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밑에 보시면 닷컴 버블에 주식 투자한 트레이더들은 퇴출당했다. 근데 여기 핵심이 뭐냐면요. 닷컴 상승론자들의 미래 관점은 옳았다. 그러니까 미래를 제대로 본 사람들인 거죠. 정말 그 인터넷 세상이 올 거라는 걸 알고 맞췄는데도 너무 그 시기가 빨리 올 거라고 생각하고 이걸 지나치게 낙관적으로 보고 베팅을 하니까 어떻게 보면 미래를 잘 맞춰놓고도 퇴출당한 거잖아요. 최근에 일부 종목들에 한해서는 그런 현상들이 보여지고 있는 것 같다. 반복되는 것 같다. 1999년의 교훈을 기억해 주길 바란다면서 그때 막 급등하는 주식들이 많아서 돈벌이가 되는 게 많았을지 몰라도 아마존 제외하고는 거의 모두 죽었다. 그러니까 주가가 폭락했다는 얘기죠. 실제로 물론 뭐 퀄컴이나 시스코 등 닷컴 버블에서 살아남고 성장한 사례도 있지만 당연히 모두가 살아남는 건 아니며 심지어 이걸 골랐어도 이 과정에서 대부분의 투자자들은 엄청난 고통을 겪었다. 이렇게 이제 이걸 기억해달라고 말을 하더라고요. 그래서 이 뭐 고점과 저점, 뭐 버블이냐 아니냐 이런 거는 사실 어떻게 정확히 맞추겠냐마는 이런 점들은 또 우리가 알아놓으면 나쁠 건 없지 않을까, 리스크 관리를 해서 나쁠 건 없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지금 10월 조정장 이후로는 매매가 거의 없습니다. 그때 조정이 왔을 때 보통 웬만한 종목들이 다 10% 이상 빠졌었을 때 사가지고 지금은 딱히 뭘 할 수 있는 게 없습니다. 다 급등해버려가지고, 그러니까 저는 이럴 때는 그냥 가만히 있는데 너무 오르면은 한번 또 더 사고 싶잖아요. 사람 심리가. 현금도 좀 생겼다 그러면은 지금이라도 지금 급등하는 종목 더 갈 것 같은데 살까? 이렇게 생각이 들 때 이런 명언들도 한 번씩 펼쳐봅니다. 적어놓고, 이게 피터 린치가 아마 하신 말인 걸로 알고 있는데 이 말 참 인상 깊어요. 수익을 당연하게 여기는 생각은
주가가 큰 폭으로 하락하면 확실하게 치유된다. 이걸 공감 못 하시는 분들도 있을 텐데요. 큰 폭으로 한번 하락해서 폭락을 맞아보면은 그런 생각이 확실하게 개인적으로는 고쳐지더라고요. 거기에 앞서 말씀드린 2년차 징크스도 있고 하니까 2022년에는 조금 보수적으로 생각을 해도 나쁠 건 없지 않을까. 현금 비중을 좀 늘리거나 아니면 우량주 위주로 좀 더 포트폴리오를 안정적으로 바꾸거나 이렇게 하는 대응 방법도 괜찮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마침 혹시 욕심내다가 이렇게 가끔씩 돌아오는 탐욕 장세, 과열 장세, 랠리 장세 때 욕심내다가 손실낸 경험 있으면 솔직한 경험들 보내주시면 구독자분들하고 같이 얘기도 나눌 수 있게끔 해보겠습니다. 그래서 여기 시원몽키 메일로 메일 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